자, 그 리모트에서 리모트라기보다 하여튼 외부에서 접속이 안 돼야 정상인데 접속이 됐었잖아요. 그 원인을 찾았는데요. 그 원인이 뭐냐면 바로 이 시큐어쉘 커널을 만들 때의 명령의 오류입니다. 뭐냐면 내가 여기 보시면 요 앞에 다시 명령을 이렇게 실행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똑같이 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앞에 콜론을 붙여서 그렇습니다. 이 콜론을 붙이는 순간 앞에 IP 주소가 블랭크가 아닌 것으로 그냥 모든 것이 다 허용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any의 의미 0.0.0.0이나 별표나 똑같이 취급이 됐어요. 그래서 이 콜론을 안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RDP 터미널 전부 다 로그아웃 하시고 그냥 끄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 터미널도 그냥 무조건 끄지 마시고 엑시트에서 빠져나오신 다음에 다시 명령을 이제 실행을 하는데 콜론을 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터널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로컬에서만 접속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IP 주소를 안 준 거죠. 아까는 어디 갔지? 위에 아까는 여기 콜론을 붙여서 이 앞에 IP 주소가 any인 효과가 나온 거예요. 알겠죠? 그 차이입니다. 네, 콜론을 빼고 접속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이제 netset-entp 해서 보시면 이제는 다시 터널밖에 안 남았죠, 그죠? 네, 터널밖에 안 남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VM1에서도 sudo netset-entp 해서 보시면 여기에도 이제 지금 터미널밖에 안 남았죠, 그죠? 연결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에서도 다시 netstat-nbo 해서 보면 이제 시큐어쉘로 VM2에 접속한 거, 그 다음에 VM1에 접속한 거 이렇게 두 개만 있습니다. 저 위에 127.0.0.1로 접속한 거는 없어요. 지금 이 상태죠.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PC에서도 이제 PC에 54321번 포트로 접속이 되느냐? 안 된다 이거죠. 방화벽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될 거예요. 이 주소로는. 네, 연결. 안 되죠. 이제 당연히 외부에서도 안 돼요. 즉 주소가 지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연결이 안 된다 이거죠. 네. 취소. 연결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VM2에서 다시 연결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 아까처럼 콜론을 주든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엑시트에서 빠져나가고 다시 연결을 하는데 마이너스 G 옵션을 줘도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든지 콜론을 하든지 아니면 별표를 하든지 아니면 뭐 0.0.0.0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면 이제 이 PC에 설정되어 있는 어떤 주소로든 접속이 가능하죠. 예. 아니면 이걸 안 주고 마이너스 G 그래서 글로벌 어디서든 이제 접속이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알겠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되겠다. 주소를 주지 않아도 또는 뭐 아예 특성 주소로 이 주소로만 접속해라. 223.19 4.16 5.51 이 PC 주소로만 접속을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예. 여기에서 설명한 대로 이 방법이 있다. 로컬인 경우에
어쨌든 뭐 마이너스 G로 해볼까요? 마이너스 G 해가지고 bad local forwarding specification 마이너스 G 옵션이 안 되나? 네, 위치가 틀렸군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 L 뒤에는 바로 이제 그 로컬에 대한 포워딩 조건을 줘야지 중간에 들어가면 안 되고, 그래서 앞으로 뺐습니다. 마이너스 G를. 어쨌든 이렇게 이제 다시 터널을 만들었어요. 다시 터널을 만들고 나서 다시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뭐죠? 51번에 5431번 포트로 연결. 이제 연결이 되죠, 그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엑시트가 아니지. 연결이 됐죠? 이렇게 내 PC에서도는 IP 주소로 접속이 가능하고요. 마이너스 G 옵션을 줘서 터널을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옆에 PC, 저는 옆에 PC가 없으니까 VM2로 하겠습니다. VM2에서 이제 PC에 51번 PC에 54321번 포트로 접속을 할게요. 이걸 위해서 렘미나라고 하는 그 본격 데스크탑 클라이언트를 설치를 했어요. 윈도우에서는 MSTSC를 쓰고요. 리눅스에서는 여러 가지 클라이언트들이 있는데 그냥 저는 렘미나라는 걸 설치했습니다. 렘미나는 인스톨 렘미나 하시면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네. 어쨌든 해서 연결. 했더니 연결이 되죠, 그죠? 이제 아까 안 된 걸 안 봤구나. 그러니까 안 됐었을 거예요. 어쨌든 이제 연결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죠.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 이거를 안 봤구나. 다시 빠져나가서 네, 이 상태에서 넷스태트를 한번 볼게요. 각각 윈도우에서 보겠습니다. 윈도우에서 넷스태트 -nview 보면 이제 시큐쉘로 연결된 게 150번 요거는 이제 VM1에 제가 연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VM2죠. 그죠? VM2와 VM1에 각각 연결된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위에 가면 이제 5431번 포트로 로컬 호스트에 접속된 게 또 있겠죠. 아, 로컬 호스트가 아니구나. 이 PC의 5431번 포트죠. 예, 여기. 이거죠. 이제 127.0.0.1이 아니고 외부에서 접속한 거니까 지금 VM2에서 접속해 온 거예요, 이게. VM2에서 PC로 접속했죠. 이게 렘민하고, 즉, 그 RDP 클라이언트고, 여기가 시큐어 쉘 클라이언트죠. 시큐어 쉘 클라이언트로 오니까 이것이 이제 포워딩이 된 거죠. 일단 포워딩은 이 채널을 통해서 sudo netstat-antp 해보시면 네. 여기에서 보면 이제 이게 이거 어디 갔어? 이거죠? 시큐어쉘 VM2에서 이 PC의 5431번 포트로 접속한 게 어디로 포워딩이 되느냐?
이제 여기로 포워딩이 된 거죠. 여기로 200번에 2220번 포트 여기로 포워딩이 됐고요. 그러면 이제 BM2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갔느냐? 요거죠. 요것이 요리로 갔다. 여기로 갔다. 한 가지. 그러니까 BM1에 33890 포트로. 요거는 이제 이게 램미나가 PC로 연결된 거고, PC에 5431번 포트로. 그것이 이제 PC에서 시큐셜 터널을 타고 이리로 왔고, 그것이 다시 VM1의 RDP로 간 거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뭐 여러분들은 아마도 뭐 이거는 안 보이겠지. BM2에서는 여러분들은 뭐 옆사람 PC나 여기서부터 간 거니까 저는 옆사람 PC가 없어서 그냥 대신에 BM2를 쓴 거죠. 그러니까 뭐 그림을 그려보면 이 시나리오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건고 하니 저희 경우에는 여러분들과 조금 다르게 저희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PC가 있고 그 다음에 BM2가 있고 BM1이 있으면 일단 시큐셜 터널을 연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BM2에서 램미나를 가지고 RDP 클라이언트를 가지고 PC에 54321 포트로 접속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포워딩을 시큐셜 터널을 통해서 했죠. 그랬더니 시큐셜이 다시 이걸 어디로? BM1의 RDP 서버로 포워딩을 시켜준 거죠. 그죠? 1, 2, 3. 그래서 지금 1번이 요거고, 그죠? 그 다음에 2번이 요거고, 3번이 요거죠. 차라리 1, 2, 3.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여러분들도 그 관계를 잘 이렇게 잡아가지고 캡처를 해서 텍스트 캡처를 해서 그 관계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나요? 없나요? 네, 좀 보기가 안 좋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이것이 BM2 대신에 아마 옆사람 PC 여기서 이렇게 접속했겠죠? 그쵸? 맞나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로컬 포워딩을 해봤습니다. 네. 분석을 해봤고, 뭐 BM1에서도 뭐 보시면 아마 연결이 돼 있는 게 있겠죠. 보시다시피 이제 BM2의 시큐셜 데몬이 나한테 33890 즉 RDP로 접속을 했다. 이게 RDP 클라이언트가 아닌 것이죠. 네. 보시다시피 RDP 클라이언트가 아니고 시큐셜 데몬이죠. 그죠? 이것이 여기에선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네. 뭐 그러하고요. 이제 다시 접속 종료하겠습니다. 로그아웃 해봤고, 여기까지가 이제 로컬 그 포워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모트 포워딩을 해보겠습니다. 리모트 포워딩. 리모트 포워딩은 이제 시나리오대로 하면 좀 복잡해져요. 여기에서는 시나리오를 어떻게 했냐면, 네. 여기까지는 우리가 해본 거고요. 이 스마트폰으로는 안 되죠. 교내에서는, 그러니까
옆에 사람 PC 대신에 이 스마트폰을 하는 걸로 했었는데 교내에서 와이파이로 접속을 해도 이 내부 네트워크로 접속이 안 되다 보니 이건 안 돼요. 안 되고 이 로컬 포워딩 사례 2는 이건 좀 더 복잡합니다. 이건 그냥 여러분들 가정에서 그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가정의 공유기거든요. 그래서 두 집 사이에 그래서 서로 다른 그 ISP에 연결되어 있는 두 집 사이에 이제 그 포워딩을 시키는 걸 한번 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이건 왜 했냐면 이거는 코로나 시대에 하던 거예요. 수업 시간에 이 실습실에 와서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좀 복잡하긴 한데 해볼 만은 합니다. 할 수 있으면. 근데 지금은 여기서는 뭐 해볼 수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리모트 포워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리모트 포워딩. 리모트 포워딩은 지금 이 시나리오로 따지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똑같이 두고서 이제 VM2에서 거꾸로 이제 PC로 시큐어쉘 터널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 파워포인트에 돼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이제 조건이 뭐냐 하면 이제 이 PC에 시큐어쉘 데몬 서버를 설치를 해야 돼요. 윈도우에 이제 시큐어쉘 데몬을 설치해야죠. 쉽게 얘기하면. 물론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서버가 있어요. 설치는 돼 있는데 이네이블이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dnf-y install sshd 해놓은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전에 우리가 뭐 sshD는 아니고 xrdp는 해봐서 알지만 dnf-y install xrdp 해서 설치했다고 실행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enable 해서 실행을 시켜줬잖아요. enable 뭐 now 해가지고 그것처럼 윈도우에서도 똑같이 이제 그 설치된 것을 실행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제어판 설정에 가서 하면 되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할게요. 굳이 뭐 그렇게 안 하고 또 그러려면 뭐 또 방화벽도 따로 설정해야 되고 귀찮으니까 약간 그 시나리오를 바꿔보겠습니다. 어떻게 바꾸는 거 아니? 이제 그 VM2를 얘인 것처럼 여기다가 VM2를 갖다 놓겠습니다. VM2 여기다 갖다 놓고 좀 우습습니다만 이제 VM2에서 얘가 이제 VM1 그러면 얘는 누구냐? 얘는 누구냐? 얘를 다시 VM2로 하겠습니다. 이상하죠? 그죠? 그러면 접속은 어디서 하느냐? PC에서. 그래서 PC에서 VM2로 접속하면 VM2가 일단 내부 네트워크에 있는 VM1으로 포워딩을 시켜줘요. 시큐어쉘 터널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럼 얘가 이제 그걸 다시 어디로 포워딩 시켜주냐? VM2가 여기 있다고 가정하고 VM2에 RDP로 포워딩을 해줍니다. 물론 VM2는 여기 있지만 그냥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VM2가 그러니까 외부 네트워크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면서 내부 네트워크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뭐 엉터리예요, 엉터리 사실은. 근데 굳이 뭐 윈도우에 다시 시큐어쉘 서비스를 돌리고 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VM3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뭐. VM3라고. 어쨌든 해봅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SSH -L R이죠, 이제 R 하고서 주소는 이제 여기가 VM2니까 223.194.165. 저 같은 경우 200번. 네, 여기도 5431로 합시다.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어디로 포워딩을 해주느냐? 이제 다시 223.194.165.
200이군요. 200에 33890으로 포워딩을 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지. 하고 이제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VM1에서 하고서 접속은 다시 VM2로 194.165.200으로 접속하는 걸로. 마이너스 L, JS2, 뭐 마이너스 I, 뭐 마이너스 P 뭐 등등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일단 로그아웃을 하고 이제 VM1에서 합시다. VM1에서 SSH-R 해가지고 223.194.165.1200번 네 54321번으로 하고 그 다음에 RDP 서버도 223.194.165.200 그것에 33890 이것에서 마이너스 L은 할 필요 없죠. 똑같이 J3로 할 거니까 마이너스 P 2220 그 다음에 마이너스 I는 따로 할 필요 없을 거야. 아마 이거는 기본 디폴트로 .ssh 밑에 있는 키를 이용을 할 거니까 .ssh 밑에 아마 id _RSA 디폴트 키가 사용이 되면 되니까 키는 따로 지정을 해주지 않아도 물론 이제 다 실습을 과제를 마쳤다는 가정하에 각 VM끼리 각 사용자끼리 키로 인증을 하도록 설정을 했잖아요, 그죠? 키 인증이 되겠죠. 물론 키 인증이 안 되는 학생은 그냥 패스워드로 인증을 하겠죠. 네. 그래서 VM2의 IP 주소 223.194.165.200번 되고 콤마가 됐네. 점 접속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키를 물어보죠. 키 프레이즈를 물어보죠. 연결했습니다. VM2에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SSH sudo nested -ampp 해서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이제 두 개의 시큐어쉘이 연결되어 있는데 아깝게 이제 윈도우에서 접속한 거 이게 지금 로컬 터널이죠. 로컬 터널 이걸 종료합시다. 이제 로컬 터널 필요 없으니까 엑싯 해서 로컬 터널 종료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다시 하면 네, 없어졌죠. 그래서 이건 이제 리모트 터널만 남았어요. 이거는 VM1에서 VM2로 리모트 터널을 연결한 거죠. VM1에서 VM2로 연결했습니다. 그렇게 된 상태이고요. 뭐 VM1의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서 VM1에서 지금 VM2로 접속한 거니까 물론 PC에서 VM1으로 접속한 거 그대로 남아 있겠죠. 이거는 이제 명령 프롬프트에서 보면 -nbo에서 보면 남아 있겠죠. 네. 그래서 150번에 2220 요게 이제 요 그 리모트 터널 연결하기 전에 요 상태인 것이죠. 요 상태. 리모트 터널 연결하기 전에 연결은 그대로 있죠. 어차피.
그래서 이거 있고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VM과 연결한 건 PC에서는 그 상태이죠. 네. 그 다음에 뭐 지금 VM1에서는 볼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터미널이 연결이 없으니까 여기서는 못 보겠네요. 그죠? 여기서는 못 보고 다시 한번 뭐 여기서 VM1으로 하나 연결해 보죠. VM1을 150번 터널은 빼고 연결하겠습니다. VM1에 연결이 되죠? 뭐야? 응? 뭐지? 그대로 복사해서 다시 붙여넣기 연결하겠습니다. 이러면 지금 이제 PC에서 VM1으로는 두 개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는 그냥 VM1의 터미널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즉 VM1에서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 연결했고요. 하나는 이제 아까 처음에 연결했던 거 실습을 해서 그것이 다시 VM2로 연결된 상태죠. 그래서 다시 이제 PC에서 다시 보시면 VM1으로 연결한 것만 두 개가 있겠죠. 여기에 있고 여기 있고 두 개죠. 그죠? 아마도 이제 프로세스 번호를 봤을 때 이게 나중에 연결한 거고, 이게 먼저 연결한 거고, 아까 봤듯이. 그죠? 저 앞에서 이거 28941 이게 먼저 연결, 프로세스 번호는 4536 이게 먼저 연결한 거고, 이거 28941 프로세스 번호 4536 이게 먼저 연결한 거고, 이게 방금 연결한 거죠. 어쨌든 지금 PC에서는 VM1만 시켓을 두 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거고 하나는 VM2에 다시 터널 연결을 했고요. 그런 상태죠. 그래서 VM1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sudo nested -an tp 해서 보시면 네,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PC랑 두 개가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이제 VM2로 연결된 터널이죠. 그죠? 요거 VM2로 연결된 터널 이것이 지금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PC를 가지고 VM2에 연결을 해볼게요. VM2에 여기에 54321번 포트로 연결을 하면 연결이 되겠죠.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 5431번 포트 방화벽이 열려 있어야지. 그래서 VM2에 5431번 방화벽을 열어야 그 5431번 포트로 접속이 가능하겠죠. VM2에. 그 다음에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되고 이게 내부에서는 접속이 가능한데 이제 즉 여기에 지금 여기가 VM1이죠. VM1에서 이거 여기 안 돼? 여기가 지금 VM1 여기가 VM2 여기도 VM2 좀 웃기긴 하지만 이제 여기에 터널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녀석에서는 VM2 내부에서는 이제 5431번 포트로 접속이 가능하겠죠. 방화벽과 상관없이 가능한데, 이제 만약에 이게 이제 로컬 호스트가 아닌 다른 주소로 접속하려면, BMT의 IP 주소로 접속을 하려면, 그러면 뭐 방화벽도 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되냐면 바로 이제 외부에서, 그러니까 외부 주소로 접속이 가능한 그 설정을 해야죠. 그게 뭐냐면 앞에서 봤던 이 부분입니다. 요 내부에선 접속 가능하지만 외부에서 접속 가능하게 하기 위한. 그래서 일단은 뭐 먼저 이거 없이 방화벽만 열어놓고 접속을 해볼게요. 그래서 sudo dnf firewall cmd -add 포트는 54321 윈도우에서 열었던 것처럼 똑같이 하는 거예요. TCP에 대해서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요거는 그냥 실습용이니까 퍼머넌트는 안 할게요. 그냥 오늘 실습하고 나면 끝이니까. 예. 퍼머넌트 해도 상관은 없는데 굳이 하진 않겠습니다. 방화벽은 열었어요.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윈도우에서 1위로 접속해서 포워딩이 되겠냐 하는 거죠.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윈도우에서 VM2의 IP 주소로 5431 접속. 연결. 그러면 접속이 안 된다. 하는 거지. 취소. 어쨌든. 자, 그러면 이제 VM2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아까 되겠지만 이제 시큐어 쉘 데몬의 설정을 바꿔줘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뭐 grep, sudo grep etc 밑에 ssh 밑에 sshd 언더바 config grep 패턴을 줘야지. gateway 해서 보겠습니다. 게이트웨이라는 패턴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100번째 라인에 게이트웨이 포트 노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물론 앞에 이 샤프가 붙어 있고 이 샤프의 의미는 이제 왔지만 코멘트이다 하는 뜻인데, 이 코멘트가 달려 있다는 얘기는 이건 디폴트가 이렇다 하는 뜻이라고 했죠. 그죠? 시큐어 이 config 파일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고쳐야 될 게 이 코멘트 날리고 그 다음에 여기를 yes로 바꿔줘야 돼요. 그죠? 물론 sshd 언더바 config d 디렉토리 밑에다가 사실은 추가로 해주는 게 좋죠.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추가를 해주는 게 좋은데, 뭐 그거는 여기서는 바쁘니까 그냥 그렇게 한다고 치고 그냥 이걸 바꾸겠습니다. 네, 이걸 바꾸려면 뭐 set로 바꿔도 되고 vi로 바꿔도 되고 마음대로죠. vi로 해볼까요, 이번에? 그래서 이제 vi로 바꿉시다. sudo vi. 그래서 아까 100번째 라인이었죠, 그죠? 그러면 콜론 100. 그래서 엔터 치시면 100번째 라인으로 바로 갑니다. 게이트웨이 포트 노라고 되어 있죠? 네, 이걸 고치면 되겠죠. 일단 요거는 그대로 놔두고, 코멘트는 그대로 놔두고, 하나를 복사해서, 복사는 이게 마이크가 떨어져 있었네.
복사는 요 한 라인 복사하려면 yan크라는 명령인데 yy 하면 한 라인이 복사가 됩니다. 현재 컬서가 있는 라인이 yy 하고 p 하면 그 밑에다가 페이스트가 돼요. 복사됐죠. 됐나요? YYP.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바꾸면 되죠. 어떻게 바꾸냐? 일단 현재 컬서가 있는 위치에 글자를 지우려면 X 하면 지워집니다. 물론 뭐 딜리트 키로도 지워질 거예요. 요즘 VI는. 어쨌든 게이트웨이 포트의 그 커멘트를 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노우 대신에 yes로 바꿔야죠. 그죠? yes로 바꾸려면 이제 단어 하나를 바꾸려면 그 단어 앞에 커서를 갖다 놓고서 change word CW 하면 그 워드가 사라지고 여러분들이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바꿀 걸로 yes. 이렇게 바꾸시면 되죠. 그 다음에 지금은 입력 모드이기 때문에 다시 빠져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escape에서 이제 escape 키로 명령 모드로 다시 가시고 여기서 콜론 WQ 하시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 빠져나가실 수 있죠. 뭐 물론 그냥 인서트 모드로 놓고 무조건 막 삭제하고 입력하고 하고 다음에 escape에서 WQ 해도 되긴 돼요. 뭐 어쨌든 뭐 예, VI를 쓰는 방법을 좀 예, 봤습니다. 질문 있나요? 없죠? 뭔가 잘못한 것 같다 그러면 그냥 예, 콜론 Q 느낌표로 끝내시면 이러면 아무것도 안 바꾸고 다시 그냥 빠져나가죠. 콜론 Q 느낌표가 저장하지 않고 강제로 빠져나가기. 다시 들어가 보면 다시 100번째 라인 가보면 콜론 100 가보면 안 바뀌었죠. 그죠? 네, 그대로요. 다시 X 그래서 CW yes escape 콜론 WQ 엔터 하고 나서 다시 한번 그래프에서 확인해 보시면 이제 100번째 라인에 아까는 샤프 게이트웨이 포츠 노였는데 이제는 100번째 라인이 게이트웨이 포츠 yes죠. 그죠? 이렇게 돼 있으면 되죠. 바뀌었나요? 다? 뭐 그저 어렵지 않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sudo 이거는 이제 systemctl reload 그래서 이제 다시 이것을 반영을 해야죠. reload 하고서 sshd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 한번 다시 접속해 봅시다. 되나? 어때요? 안 되는 것 같죠? 그죠? 이거는 아마도 지금 현재 이 터널이 만들어질 때 이 설정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터널을 다시 한번 종료하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걸 엑시트해서 지금 현재 이게 터널 만든 쉘이죠. 여기서 엑시트해서 빠져나가고 다시 한번 네, 터널 연결을 하겠습니다. 하고 연결하면 연결이 되죠. 이제. 그러니까 터널을 미리 만들어 놨을 때 그때의 그 시큐어쉘 데몬의 설정이 노우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 터널에서는 이제 그게 서포트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yes로 한 다음에 다시 터널을 다시 만든 거죠. 종료했다가. 알겠죠? 이제 접속이 되죠. 그러니까 연결이 됩니다. 네, 연결이 됐고요.
그러면 이제 윈도우에서의 그 연결을 보시면 이제 nested-nbo 해서 보면 이제 아까 이 시큐어쉘에 VM1으로 접속한 거 2개, 요건 처음에 접속한 거, 요거는 나중에 접속한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윈도우에서 이 터미널 접속한 거죠. 그죠? 터미널. 근데 이 터미널이 실제 그 RDP로 접속한 게 아니고 어디로 접속했냐? 이게 지금 VM2에 5431번 포트로 접속한 거죠. 그죠? 5431로 포트로 접속한 것이 이것이 이제 어디로 접속이 됐냐? 이 터널을 타고 간 거죠. 200번 터널. 또 200번 터널은 어디 있는 거 아니? 이제 이 네스트 여기서 봐야죠. VM2에서 다시 sudo nested -antp 그 터널은 이제 이 윈도우에서 온 거죠. 윈도우에서 접속한 거고, 그것이 어디로 갔느냐? 이제 VM1에 맞습니다. 네. 어디 갔냐? VM1에 2220번 포트로 아니지. 거꾸로지. 예. 내가 지금 VM2로 VM1에서 간 거니까 요거죠, 요거. 그죠? 응? 이게 아니고 요거.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VM1에서 VM2로 만든 터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꾸로 가는 거죠.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PC에서 VM2에 54321로 접속했어요. 그게 이거죠. 그죠? 여기 1번. 그러면 이제 VM2에서 이게 어디로 갔느냐? VM1으로 갔죠. 일단 VM1으로 갔어요. 그럼 여기가 2220번 포트예요. 리모트 접속이기 때문에, 리모트 터널이기 때문에 이쪽이 서버잖아요. 그죠? 그게 이거죠. 그러면 VM1에서 시큐어쉘 접속을 한 거긴 하지만 어쨌든 터널은 양방향으로 갈 수 있으니까 이것이 이리로 포워딩이 되죠. 이 VM1에서 그걸 다시 어디로 보내느냐? 다시 이쪽에 33890으로 보내겠지. 그거는 여기 안 나오죠. 여기 나온다. 예. 33890 이거죠. 그죠? 이거. 3번. VM1에서 VM2로 왔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PC에서 VM2에 5431번 포트로 접속했고, 그것이 이제 VM1으로 갔고, VM1으로 갔고, 이게 1번, 그 다음에 이게 2번, VM1으로 갔고, 그것이 다시 VM1에서 VM2로 다시 33890번으로 RDP 접속을 한 거죠. 네, 3번.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복잡하죠? 그죠?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는데, VM이 한 대 더 있으면 좀 더 원활하게 했을 텐데, 예. 그러네요. 질문 있나요? 혹시 여기까지? 없나요? 다 연결됐어요? 예? 예. 그러니까 뭔가 되게 꼬여서 연결되긴 했지만 어쨌든 리모트 포워딩을 통해서 이 채널을 통해서 갔다 하는 거.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포트 포워딩까지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또 좀 추가적인 얘기가 있긴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설명만 간단하게 하고 끝낼게요. 뭐냐면 지금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 터널이 언제까지 유효하느냐 했을 때 이제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이 터널을 그냥 강제로 끊으면 이 터미널도 강제로 그냥 종료가 돼 버립니다. 이것도 이 세션도. 그래서 이 터널을 예, 또 강제로 끊지 않고 그냥 엑시트를 하면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 있는데 정상 종료를 하면 터널을 그러면 이 애플리케이션은 끊어지지 않아요. 이 애플리케이션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터널 세션을 종료시켜도 실제로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지금 VM2가 이게 지금 터널 접속한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 엑시트를 해보면 로그아웃을 한단 말이죠. 좀 시간이 걸리네요. 어쨌든 얘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얘가 로그아웃이 될 때까지 안 끊어질 모양이네요. 그래서 금방 끊어지는데 보통 안 끊어지네요. 어쨌든 여기서 로그아웃 하면 얘도 끊어졌죠. 그죠? 네, 이렇게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 시큐어쉘 터널을 그냥 강제로 종료해버리면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창을 닫는다든가 이게 지금 내가 엑시트를 했지만 창을 그냥 엑시트하고 이렇게 창 닫기 해버려가지고 그냥 강제로 끊어버리면 터미널도 강제로 종료가 되었었을 거예요. 하지는 않았지만 네, 뭐 대충 거기까지 해서 포트 포워딩 사례도 뭐 리모트까지 간단한 시나리오로 해봤습니다. 리모트 시나리오 해봤고요. 여기에서는 조금 다르다 이거죠. 끝입니다. 자, 그 다음 시간에 내일이 아니고 다음 시간이죠. 다음 시간부터는 다음 주는 가만 있어 보자. 오늘이 6일이고 13. 네. 다음 주 수업이 있죠. 다음 주 수업이고 그 다음 주는 휴일이네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Q&A에 내가 올려놓은 게 있는데요. 이 3차 도메인 이름 등록 신청 이거를 해달라고 했는데 한 학생이 지금 3명밖에 없어요. 왜 신청을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신청을 한 학생들은 테스트를 해보세요. 어떤 테스트를 하냐면 지금 이 3명이죠. 3명 학생들은 여러분들의 그 PC의 IP 주소가 이제 이름으로 PC? PC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VM이죠. VM의 IP 주소가 이제 이름으로 검색이 될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지금 최태현 학생 CHVM이라고 그랬는데 NSLookup chvm.dy.net.cf 라는 이름으로 아마 이제 가능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IP 주소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IP 주소 대신에 이제 이 이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이름을 다 등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 VM2 같은 경우는 chvm2로 하면 이와 같이 220 이렇게 나오죠. 알겠죠?
그 다음에 또 byinfo.cf인가? 그러니까 이름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일 건데 byinfo 맞나? 예, byinfo도 될 거면 똑같이. 그러니까 두 개의 도메인 이름을 가져요. 하나의 IP 주소가. 이렇게 될 거예요. 다른 학생도 신청한 학생은 해보시면 될 겁니다. 요것만 바꿔서. 이게 돼 있어야 여러분들이 다음에 네임 서버 실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다가. 알겠죠? 네, 다음 주에 우리가 실습을 해야 되니까. 근데 뭐 다음 주에 실습한다고 다음 주에 수요일 날 하지 마세요. 왜냐면 제가 해놓을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저도. 이게 뭐 금방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고서 또 네임 서버 쪽에다가 등록을 하고 해야 되니까 네,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말까지는 늦어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